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반가운 반등을 만나고 있는 화요일장입니다. 오전장 매물 마무리 잘하고 아마 점심 식사 메뉴 고르는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내일은 30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뭐 이열, 치열로 아주 땀 빼는 음식도 좋을 것 같고요. 시원한 또 국물을 들이킬 수 있는 시원한 음식도 괜찮을 것 같고, 요즘에 워낙에 외식 물가가 비싸가지고 맛도 있고 가성비도 좋은 제가 좋아하는 집밥도 여름 이 시간에 선택하기도 좋은 또 메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밥보다는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점심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조금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마음 푹 터놓고 저희랑 또 오늘도 수다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서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진단쇼,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이재필 전문가님 함께해 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서용한 전문가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전화 게시판, 채팅창 다양한 루트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전화 마음 편히 주시면 됩니다. 네, 서울전화 325-8200번 저 열어두고 있을게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 편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시고 또 속내도 속 시원하게 털어놔 주시면 거기에 맞는 또 해답 두 분께서 오늘 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뤄집니다. 쌈방향 소통을 이뤄지는 진단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저희 출석 체크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현님께서 김수경 앵커님 화용하고 굉장히 상큼하게 인사 나눠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남극곰님, 수행 누나, 저를 누나라고 칭해주시는 남극곰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종목 오늘 빨리 올려주셨네요. 신강금님, 초코맛대니 제가 접수했습니다. 종목 남겨주셨고요. 앞에 또 저희 새로운 또 신규 코너가 생겨가지고 강한 녀석들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해주시네요. 저희가 또 정성 들여서 마련한 신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희 진단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출석해 주시네요. 에디스탄님 어서 오십시오. 러브스기님, 앞산소름 푸르고님도 저도 출석합니다 하고 인사 나눠주셨는데 점심 식사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스튜디오도 지금 조금 뜨끈뜨끈하네요. 많이 더워가지고 아직 식사 전인데 끝나고 좀 시원한 음식 한번 물색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와주셨는데 종목 참여도 활발하게 좀 나눠주세요. 가지고 계신 종목 저희한테 공개해 주시면 함께 어려운 부분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재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수는 계속해서 제자리입니다. 2604수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약간 위로 올라가긴 했거든요. 과연 또 믿을 만한 반등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결론은 지지부진합니다. 지수 자체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좀 시원함을 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비결일지 비책 좀 공개해 주세요.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기술적 반등 부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추세를 돌려서 움직이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큰 틀에서 시장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 미국이 강하게 긴축을 했을 때 그때 경기는 자연스럽게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위축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경기가 위축이 되면
기업들 실적이 제대로 나올 것이냐, 뭐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뭐 주식시장 자체는 미국 쪽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뭐 시장에 대한 그렇게 큰 기대를 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히려 지금 뭐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일단은 조금 여기서 추가로 어느 정도는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중국 쪽이 지금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자, 이 중국이 상하이 쪽이 3단계 도시 정상화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6월 1일을 목표로 완전 봉쇄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지금 현재 시장에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쪽이 봉쇄를 한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뭐 종목이나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공략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파월 의장하고 그 대장매라고 하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가 연설이 있어서 그분들 입에서 그렇게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내일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죠.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안을 해갖고 과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뭐 그런 모멘텀들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처음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는 경제인들이 4대 그룹에 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롯데그룹하고 효성그룹하고 그다음 OCI가 포함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쪽이 포함이 됐다라면 어떤 친환경 쪽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니까 뭐 폴리실리콘 같은 것들 태양광 같은 데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OCI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노려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수경앵커님 아까 아이고 더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자, 올여름이 상당히 덥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년보다 더 덥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여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그런 쪽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뭐 신일전자 같은 종목들도 지금 거의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거의 못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반등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름 수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맥주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자, 우리 지금 리오프닝을 하면서 술을 굉장히 많이들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홍대 쪽에서는 줄을 서서 술을 마신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이 하이트 진로 같은 회사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 자, 뭐 소주 가격은 올렸죠. 그리고 맥주 가격도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술이 많이 팔리고 마진도 좋다라면 이런 쪽은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일러주셔가지고 어느새 조금 답변에 굉장히 속 시원하게 오늘 전문가님의 생각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참고서 삼아서 많은 분들께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시장이 반등을 하긴 하는데 좀 느낌이 체감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고 이렇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죠. 요즘에 정말 고난이도의 영역입니다. 수익 내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말고 이런 실정 분위기에도 순응하면서 천천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함께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재필 전문가님의 답도 새겨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종무진단 들어가 볼게요. 전화가 오늘 먼저 걸려와 있어가지고 첫 출발 전화로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요즘에 대응하시기 어떠세요, 소장님? 힘듭니다. 많이 힘드세요. 종목은 어떤 거 그중에서 좀 봐드리면 좋을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3년간 보유 3년 조금 넘었거든요. 3년이요. S-오일이세요? 네. 얼마에 사셨을까요? 금액이 좀 큽니다. 11만 9천 원. 그리고 비중은 얼마 되세요? 비중은 좀 많아요. 50%. 비중이 많으시군요. 네. 3년 전에 사셨으면 대응 안 하시고 지금 계속 간직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종목을요, 송자님? 네, 그때 네. 사고 조금 수익 날 때 팔아야 되는데 예. 배당까지 간다니 그때 유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예. 네, 손실이 좀 아까워서 계속 갖고 있다가 작년에 네. 한 11만 7,500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네네. 작년에 제가 조금 손 내보고 팔아야 되는데 네. 좀 아깝더라고. 너무 길게 보유해가지고. 또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보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수익이 좀 나고 사서 뺄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 본전 때 뭐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청자님이 원하시는 가격대 어느 정도 도착하시면은 이번에도 좀 시원하게 이별이 가능하실까요? 한 13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시간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돼가지고 급하신 자금은 아니신 게 맞으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배당을 매년 또 챙기셨는데 약간 못 믿어서 더 가겠지 해서 안 팔다 보니까 어느덧 훌쩍 3년이나 지나신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13만 원 목표가 도착 가능 여부 체킹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이재필 전문가님 S-오일입니다. 저희 시청자님의 욕심을 이번에는 채워줄 수 있을지 원하시는 목표가 도착 가능할까요?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한 3년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동안 배당받은 것도 상당 부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고배당주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런 부분들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쪽이 뭐 원유 금수 조치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유가가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하고 굉장히 맹방 관계였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사이가 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자,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빈살만 왕세자가 실세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이 빈살만 왕세자하고 전화 통화도 안 했어요. 국왕하고만 전화 통화하고 뭐 저 빈살만 왕세자는 조금 무시하는 듯한 뭐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겨서 이 빈살만 왕세자가 상당히 마음이 상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언론인, 사우디 언론인 가스크지라는 언론이 있는데 이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배우로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냥 아니다라고 완전히 그냥 편을 들어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빈살만 왕세자를 배우로 지목을 했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서먹해진 그런 관계가 있고요. 또 이란 쪽하고 잘해보려고 하니까 이란하고 뭐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이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안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이 유가를 바이든 대통령이 잡고는 싶은데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유가가 바로 저쪽 뭐 베네수엘라 쪽 뭐 이런 쪽하고도 이런 쪽도 지금 설비 투자를 좀 해야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그쪽도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기대할 거는 이란 쪽인데 이 이란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핵 협상을 하면서 혁명수비대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를 미국 쪽에서는 이건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란에서는 이 테러 집단이라는 거 이걸 풀어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서 계속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S-오일 같은 경우는 이 유가가 괜찮은 걸 유지를 한다라면 상당히 주가 흐름은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며칠 전에 애플을 제치고 아람코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죠. 자, 이 아람코가 대주주인 그런 회사가 바로 이 S-오일이죠. 그래서 뭐 상당히 든든한 그런 배후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막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잡기가 조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 S-오일은 좀 더 들고 가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저때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현재가하고 그렇게 크게 조금 차이는 나진 않네요. 근데 13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S-오일 같은 경우는 숫자로 보여줬죠. 자, 작년에 전체 1년간 영업이익이 2조 1천억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근데 1분기에만 1조 3천억이 영업이익이 났어요. 자, 주가는 실적 따라 움직이는 게 주가니까 뭐 좀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2만 7,500원이라는 11만 7,500원이라는 이 가격은 돌파가 가능할 걸로 보고요. 자, 그걸 돌파하면 전고점은 거의 14만 원 근처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13만 원 이상 정도, 그 정도 가격은 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조금 높으신데 뭐 일단 지금 3년간을 들고 계셨다니까 뭐 이 부분은 그냥 좀 들고 가시고요. 13만 원 이상 정도 되면 그때는 꼭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정리하고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볼 수 있는 한계치는 13만 원이라고 보세요. 그때 그냥 전량 매도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아니면 단계적으로 비중만 13만 원에서 줄일까요? 14만 원 정도 사이라면 네. 전량 다 매도를 하고 뭐 다른 종목들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이 S-오일이 그까지 간다라면 유가 부분들이 진정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안 좋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때 조금 괜찮은 종목 중에 많이 빠진 종목군들 뭐 이런 걸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13만 원 예스 받으셨고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 일단 이 종목을 좀 처분하시는 걸로 입점하시는 걸로 전략 내드렸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차분하게 기다려주시고 원하시는 성과 꼭 빨리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S-오일을 언제 잡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에 이 종목을 아마 개타셨다면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시간에 대한 너무나 내가 투자가 아깝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조금 성에 안 차시는 것 같은데요. 기다리신 만큼 원하시는 보람 꼭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화 끊으실 때 목소리 가벼워지신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함께 좀 드네요. 다음 종목은 저희 초코막대님 일찍 출석하셔가지고 종목 빨리 올려주셨어요. 네, 오늘 실적 나온 TA항공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300원이시고요. 비중은 많지 않으시네요. 네, 8% 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좀 미적지근하네요.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적자폭이 줄긴 했는데 크게 개선될 만한 실적은 아니었고 대형 항공사하고 LCC가 실적 갭이 굉장히 크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보합권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낙폭이 큰 종목이죠. 네, 티웨이 항공의 신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44% 굉장히 깊은 눌림목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속이 타시는 것 같은 게 질문에서도 전문가님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손절각인지 아니면 추매인지 전혀 지금 다른 대응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실까요? 예,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 티웨이 항공 같은 종목들은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재무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자본 총계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자본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본 총계가 지금 47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상증자도 단행한 모습이고요. 자, 일단 유상증자 물량이 엊그저께 지난주 목요일 날 상장이 됐죠. 자,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도 계속 나올 부분들입니다.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날이 미리 예고가 되죠. 근데 그 전전날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계좌에 종목이 입고가 안 되더라도 주식을 팔 수 있어요. 이건 기관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전부 다 팔 수 있습니다. HTS에서 찾아보면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 못 찾으시겠으면 증권회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상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자, 이것도 이 티웨이 항공도 마찬가지였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는데요. 자, 이 화요일 날 갭으로 그냥 뚝 떨어져서 두들겨 맞죠. 이게 아침부터 그 팔 수 있는 물량들, 그런 물량들이 쏟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증자 물량이 상장되고 이거를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이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때 화요일 날 갭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이 기관들이 한 210만 주 정도를 팔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전에 찍었던 저점 2,500원대 저점을 찍고 반등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쫓아가면서 팔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저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3,300원 정도 되는데 그까지는 좀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이 여행업들 뭐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고 유가도 좀 이렇게 많이 내린다라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뭐 언제 될지,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매물 소화하면서 옆으로 기는 그런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뭐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3,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3,0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때 당시에 유가하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몇 월 며칠 날 유가가 떨어질 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국면에서 3,000원 정도 근처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때도 마찬가지 전쟁도 안 끝나고 뭐 중동 쪽에서 어떤 해결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다라면 3,000원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 뭐 어떤 좋은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좀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3,000원 정도까지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000원까지 일단은 들고 가자라는 의견 전달 도와드립니다. 어제 EEJ 시청하시고 오늘 급등주 잡힌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전문가님 덕분에 오늘 세운 메디컬 사셨군요. 네, 급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 와, 시세 굉장히 강합니다. EEJ 보신 분들 이재필 전문가님 덕 오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미소가 아름다운 필 받는 전문가님. 아, 이렇게 또 이름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필 받는 전문가님. 필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운도 중요하고 필이 제대로 살아있는 이재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저희 레이 한번 봐드릴까요? 네, 한상철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8,200원 꽤 높으신 가격에 들어가셔가지고 속상하시겠어요. 지금 2만 원이 가격이 안 나오네요. 오늘 2만 원 약간 하향 이탈하면서 19,250원 나오고 있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복구를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저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밀렸나요, 레이 전문가님? 자, 뭐 아무래도 실적 부분들이 좀 실망스러운 뭐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적 발표를 한 게 13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좀 상당히 그 장 끝나고 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틀째 굉장히 좀 세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요. 자, 뭐 1분기 실적이 16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자, 요런 것들은 지금 뭐 작년보다는 좀 낫지만 뭐 현재 상태에서 뭐 지금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시국에 어울리는 그런 실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요게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 같은 것들, 뭐 요런 솔루션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는 아마 치과 치료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뤄놓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이토마토 전문가님들 중에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분들도 전부 다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치과에서는 이런 설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투자를 했을까요? 거의 안 했을 겁니다. 치과 자체가 장사가 안 되는데 설비 투자를 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런데 뭐 치과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라면 이런 쪽의 수요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저 예년보다 가장 좀 안 좋았을 때가 지금 2020년, 2021년도 상황이었다라고 보시고요. 그 최악의 시간은 좀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28,200원 정도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좀 매수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바로 이걸 추가 매수를 해서 뭐 어떻게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좀 멈추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든가 아니면 조금 반등 나왔다가 조정받았다, 반등 나왔다, 조정 나왔다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언제 나올지 그런 부분들은 단언하기 힘든데 뭐 상당 부분 조금 긴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60일평선, 20일평선 자체도 다 꺾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은 나아질 걸로 보니까 추가로 하락하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게 여건이 된다라면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당장 추가 매수는 아닙니다. 완전히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그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갖고 계신 거 그냥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략 잘 챙겨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데니스 포토님께서는 오랜만에 반등 나와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하셨는데, 시장이 조금 다운돼 있어가지고 진단쇼도 조금 뜸하셨던 것 같아요. 네, 데니스 포토님 이 시간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자주 들어오실 만큼 네, 시장 분위기도 빨리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디스탕님께서도 출석합니다 하고 출석 신고해 주셨고요. 여기 매경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처음 뵙는 분이신 것 같은데, 멘붕이시라고 올해는 계속 뭐 멘붕의 연속이네요 하고, 시장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남겨주셨는데 뉴패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때문에 그렇게 속을 끓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한테 좀 나눠주세요. 네, 함께 고민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서용한 전문가님 특별 게스트로 모신다고 하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서용한 전문가님께 진단받고 싶습니다 하고 남겨주신 분들 꽤 계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 서용한 전문가님과 또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네, 서울전화 325-8100번입니다. 전화 찬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게시판 채팅창 통해서 네, 서용한 전문가님 그동안 주옥 같은 종목들 추천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AS도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매수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모두 다 받습니다. 환영하니까 많이 좀 와주세요. 첫 번째 저희 서용한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반가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증시 상황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오늘 뭐 증시가 무난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미 증시가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하락을 상당히 시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증시에서 매수를 조금 많이 진행을 하셔도 그런 괜찮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S&P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3,800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겠으나 근데 3,800 정도 간다고 하면은 매수를 좀 많이 진행하시고 3,600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3,600 수준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 고점 수준이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오면은 매수를 좀 강력하게 한번 진행을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 매수 구간이다라는 예까지 또 힘차게 해주셨는데 조용히 계시다가 저희 서용한 전문가님 등장하시니까 게시판에서 또 이제 말씀 나눠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서용한님 오세요? 네 하셨는데 이미 나오셨습니다. 서용한 전문가님이 시당하고 어른님께서도 맞아주고 계시고 양평타짜님이 팬이신가 봅니다. 용한이 형 친하신가 봐요. 서용한 전문가님 또 반겨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전문가님의 또 고견 네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나비님 너무 늦었죠? 종목 올리게 하셨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서둘러서 종목 올려주세요. 첫 번째는 저희 신강금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한섬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37,000원입니다. 수익권이신데요. 네, 38,250원. 오늘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10%를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하고 손절가 가격 라인을 어떻게 잡고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고 계시군요. 일단 뭐 신고점을 보면은 솔직히 갈 자리는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속도는 그다지는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그래도 꽤 양봉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서 거래 실고 반등 나와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타점에서의 어떤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좀 남겨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격대 라인 설정하고 대응 가능한 종목인지 좀 잡아주세요. 예, 그 한섬은 아시다시피 국내 그 유명 브랜드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현대백화점 그룹사로서 막강한 그 판매 채널도 보유를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저는 뭐 의류주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의 평가가 지금 최근에 좋지는 않으나 뭐 이러한 것은 금방 시장이 많이 변해질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더군다나 그리고 한섬이 그 화장품을 또 런칭을 했죠. 근데 이 화장품 쪽에서 매출이 작년도에 그렇게 예상만큼 올라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회사에 좀 확인을 해보면은요, 그 화장품 사업 쪽이 이게 매출이 더군다나 그 새로 런칭을 한 그런 화장품이고 워낙에 고가의 브랜드입니다. 뭐 거의 국내 최고가 브랜드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그 고객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고 나서 이것을 구입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고객들 그 백화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한섬 화장품 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풀리면서 화장품 쪽에서도 매출이 올라오고 그리고 본업인 의류 쪽에서도 매출이 올라오면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그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실적을 조금 보면요.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액은 한 1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700억 그리고 순이익이 한 1,300억 정도로 이렇게 증권사에서 예측을 하고 있네요. 저는 이거보다도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순이익이 무려 400억이나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1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래 더 나올 것보다 덜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2분기, 3분기 지나오면서 예년 대비 훨씬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한섬이 계속해서 실적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거를 좀 주봉이나 월봉으로 좀 보면은요.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현재 위치가 키워보겠습니다. 예, 현재 위치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죠. 이렇게. 여기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평균 가격이 과거 그 19년도 코로나 이전 가격보다도 지금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작년에 리오프닝으로 한번 이슈를 받을 때 그때 가격보다도 낮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이 찍히면서 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손절가가 의미가 없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손절가를 정한다고 하면은 한 36,000원에서 5,000원 수준이 오면은 한번 손절을 하지 않으셔야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시장이 좀 불안을 하면은 그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워낙에 기업 자체가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손절가 부근에서 와서도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하지 매도를 할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45,000원에서 47,000원까지는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이게 45,000원 수준이고 여기 고점 부분이 한 47,000원 수준인데 아마 전 고점 부분으로 오면은 아마 좀 약간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이시지 실제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 고점도 충분히 뚫고 올라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고점에 다다랐을 때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하시란 말씀이지 전략 매도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게 한 섬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전문가님의 설명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 들으셨죠? 네, 한섬 신강금님의 종목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종목을 쭉 보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심란하게 대응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매경님 종목도 조금 걱정이 돼서 태용으로 넘어가서 한번 빨리 좀 봐드릴게요.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시기가 오늘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12,300원이세요. 매수가는. 비중은 20%인데 거래 정지됐다가 풀렸는데 오늘 엄청 떨어집니다. 네, 어찌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손절할지 할 수 있을까요? 네,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 지난달 말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아마 그 당일에 종가 베팅 들어가신 것 같은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가 12,300원 딱 나왔는데 현재가가 지금 8,690억 원이거든요. 오늘 신저가 경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도 슬금슬금 밀리긴 하는데 오늘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장중에 14% 가까운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낙폭이 꽤 깊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데 원인 파악을 먼저 좀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우선은 태용같이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다시 거래가 된 기업, 다시 거래가 시작이 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상당 기간 동안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태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기업이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저도 워낙에 좋아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자유형 단조라고 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풍력 타워나 풍력 발전소의 타워나 아니면 조선사에 들어가는 각종 샤프트 축 같은 것들 그런 거대한 몇백 톤 되는 그런 단조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근데 국내에 태용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중공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두산중공업보다도 많은 제품들이 태용이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태용을 일단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게 보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태용도 이렇게 많이 좀 컨택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매수 시점을 좀 노리기 위해서 컨택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서 회사 사정도 조금 아는 편인데 일단 펀더멘털 자체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보유했던 물량을 빠르게 정리를 하고 매수는 몇 달 후에 아니면 좋은 소식이 나올 때 그때 가서 매수를 다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하락은 예견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12,300원이 그 매수 가격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너무나도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락을 보면은 거의 30% 정도의 하락이네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전략 매도는 당연히 안 됩니다. 전략 매도는 안 되고 전체 물량에 많으면 50%, 적으면 한 30% 정도까지 그렇게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잠시만 좀 차트를 보시면요. 주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코로나 때가 가장 저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가 가장 저점이고 여기까지도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7,500원 선에서 여기 가격대가 좀 이렇게 구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 또 다른 어떤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근데 현재 회사에서 악재가 터질 건 없죠. 이 거래 정지됐던 것들도 회계 처리 문제상의 문제였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회계 처리가 품목이 워낙에 많은데 이 품목들 하나하나의 어떤 재고자산 자산 평가가 각각 다르게 먹여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몇몇 품목에서 평가 방법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좀 정지를 먹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정리가 됐고 기업의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하락을 한 거죠.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1분기 마이너스 63억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59억이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이런 손실로 인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래 정지됐다가 풀려서 수익도 안 좋고 해서 다시 하락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량 다 매도하지 마시고 일부 물량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재매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30% 정도만 매도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한 7,500원 수준에서 재매수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30% 정도 되니까 좀 너무 손실이 크다 싶으시면은 회사를 믿으시면은 저는 계속 가져가셔서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조선 쪽에서도 워낙에 이런 수요가 태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너무나도 많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죠. 그리고 태용이 업황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풍력 타워 같은 경우도 요즘에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풍력 타워에 대한 수요도 향후 많이 드러날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보셔고 한 주도 안 팔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 진단 오늘 올려주시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 드시죠? 꾸준히 보고 계신 기업이라고 하셔가지고 자세히 체킹해 주셨고, 이게 정말 부실 기업이면 너무너무 들고 계시는데 불안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서 너무 걱정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마음 많이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다음 종목은 동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 강규식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신데 이것도 가격이 너무 높이 사셔가지고 6,900원대를 써주셨네요. 매수가를. 비중이 39%나 비중도 많으시군요. 지금 3,000원 초반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손실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전에 매집을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이라도 좀 대처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바닥에서 여전히 헤매는 모습이고 거래도 없고 이렇습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와 계시면 나오시기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가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종목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좀 같이 연구해 주세요, 전문가님. 예, 동방 같은 경우에는 물류 창고 업을 하죠. 너무나도 쿠팡이나 각종 온라인 커머스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동방도 그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저는 동방의 업 자체는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 저는 좀 상당히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는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좀 상당히 높네요. 제가 봤을 때는 쿠팡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인터파크나 이런 커머스 관련하면서 그쪽에서 동방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것을 테마가 불 때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테마가 불었을 때 사시면 항상 늦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수를 하실 때는 테마가 불기 전에 매수를 하시고 테마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른 종목은 절대로 지금 동방 같은 종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5배, 6배 이상 올랐었네요. 저점 대비 6배 이상이 올랐는데 저는 저희 회원님들이나 제가 투자 조언을 해드리는 분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완전히 탈바꿈이 돼서 계속 상승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30%가 오르든 50%가 오르든 그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고 단순히 테마로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10%가 오르든 20%가 오르든 건들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0%, 20%가 올라도 건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2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이렇게 주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희 회원분이셨다면은 저한테 이 종목을 갖고 오셨다고 하면 6,000원에 제가 바로 잘라 드렸을 거예요. 6,000원이든 아니면 조금 하락을 했으면 제가 바로 잘라 드렸을 텐데 저희 회원님들 중에는 셀리드나 인터파크 이런 종목들 저한테 가져오셨을 때 제가 바로 잘라드려서 거의 엄청난 재산을 제가 보전을 해드린 그런 기억도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크게 급등을 했을 때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동방이 실적을 보면은 1분기에 72억 영업이익이 났고요. 순이익이 보면은 12억 정도밖에 안 되는 순이익이 너무나도 작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밸류에이션도 지금 시가총액도 1,500억 수준인데 한 분기 순이익이 1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도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동방도 이렇게 손절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점 대비 하락이 좀 장기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지금 뭐 거의 1년이 더 됐군요.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년 가까이, 그러니까 상승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1년 반이 지났고, 하락은 한 1년 정도 진행된 그런 종목인데, 그러니까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데드캣 바운스라 그러죠. 이게 워낙에 이렇게 억눌려 있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식들이 한 번씩 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한 번씩 튈 거를 좀 기대를 해서 일부 물량, 보유를 하시고 틀 때마다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량을 최소 30% 그리고 많으면 50%까지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량 다 매도하시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틀 때마다 매도를 하시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를 때가 아닐까, 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가슴 아프시겠지만 좀 현실적인 조언 잘 참고하셔가지고 맘 정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방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앞서 봐드렸던 태웅, 네, 여김애경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용기 만땅 얻었습니다 하고, 네, 하트 감사하시면서 날려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나비님께서는 저 오늘 하한가 맞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눈물 표시 남겨주셨는데 너무 속상하시죠. 지금 하한가의 충격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부디 하한가 가지 않기를 나비님 제가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다음 종목은 KT 한번 볼까요? KT 올려주신 저희 쩔쩔매님의 종목이신데 필명과 수익률은 전혀 좀 반비례하나 봅니다. 전혀 쩔쩔매고 계시지 않은 상태신 것 같은데 매수가가 굉장히 낮으신데요. 25,900원이시고 비중도 50%나 아주 과감하게 이 종목에 베팅 들어가셨는데 성공입니다. 지금 36,000원대 거래가 나오고 있고 37,000원 조금 넘어가면 신고가거든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굉장한 맷집을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민이 아니라 상담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지 바로 점검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자랑을 하시려고 이렇게 가져오실 것 같은데, KT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이고, 통신업이 워낙에, 그동안 아무래도 민주당 정권에서는 통신 사업자들의 약간 요금제나 이런 것들을 약간 좀 규제를 좀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좀 보수 쪽 진영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번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같은 걸 하면 자유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장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약간 자유롭게 가격도 책정을 하고, 그렇게 좀 수익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통신사들 당연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 통신사들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KT, SK나 또 다른 통신사들도 똑같지만 이렇게 통신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플랫폼 그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 메타버스 이런 것도 다 성장 사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통신업들이 약간 이런 4차 산업 4차 산업의 일종의 어떤 ETF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군이 한 기업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KT의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25조 원 되고 순이익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1조 2천억 모두 이렇게 현금 계좌에 꽂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겠죠. 캐펙스 투자로 인해서 순이익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기업이긴 하겠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5G나 그리고 AI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워낙에 통신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만큼 저는 KT나 SK텔레콤 모두 이렇게 수익이 더 커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리스크만 아니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당 수익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KT가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거 KT도 역시 뭐 가격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점을 뚫고 올라오기도 했고 계속해서 또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용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도는 일단 실적이 꺾일 때 그때 그 시점에 가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매도 가격 목표가를 전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실적이 언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가격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없는 홀딩입니다. 아마 가장 최고의 답변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영한 전문가님 오늘 저희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세요, 전문가님? 예, 오늘 4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 방송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오시면은 제가 증시가, 그러니까 조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쩔 수 없죠. 어떤 증시 상황에서든 단기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좋은 종목들 몇 개 또 소개도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오셔서 또 시청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네, 충분히 또 솔깃한 예고 되셨을 것 같고 4시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특별 게스트도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영한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KT였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신저가 내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시는 분들 종목 봐드리다가 그래도 좀 굉장히 큰 수익 보고 계시는 쩔쩔매님을 또 만나봤는데 자랑이 아니라고 모으시는 건 잘하는데 매도는 정말 어렵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수익이 나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데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이런 생각으로 아마 문의 주신 거 맞으시죠? 네, 같은 생각이시라고 하는데요. 네, 서영한 전문가님께서도 실적이 꺾이는 그 시점이 아니라면 그냥 홀딩이라고 합니다. 네, 들고 가시면서 아주 여유롭게 수익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제는 매도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하시면은 그때 연락 주시고 확인 받으시고 수익도 실현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철절매님의 KT까지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함께 봐드렸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동 없는 시장은 굉장히 마음 편한 시장이잖아요. 아마 오늘 그런 흐름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편안한 시장 여러분도 함께 즐기시면서 또 남은 시간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단쇼에서는 다양한 오늘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남은 시간 대응 잘하시고요. 이상형 월드컵 계속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